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저녁입니다. 1986년도 이제 어느덧 다 저문 셈이죠.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를 소중히 모아 전해드리는 사랑방 중계 1986년의 마지막 주말 저녁 사랑방. 이 시간은 남기고 싶은 여러분의 말을 담아서 앞으로 80분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방에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역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리 전태구 선생님 함께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사랑방 손님으로는 국민투자신탁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여러분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무척 많이 나오셨네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언제나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정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 해 잘못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10개 했으면 그 다음 해,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에는 9개로 줄인다든가 후회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 마지막 12월 27일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은 또 아무 일도 해놓은 것도 없고 잘못한 일만 잔뜩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8, 9, 10, 11 나흘 남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름 그것이 뼈저릴 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한다. 벌써 12월 들어서부터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지난 일을 헤아려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일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의 어린 이웃부터 먼저 만나봅니다. 내가 제일 잘못한 일이 뭘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내는 동안에 내가 제일 잘한 일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일 잘못한 일이 무언가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신이 가장 잘못한 일. 도와주면 돼요. 누구부터 제일 먼저 할까요? 흔히 잘못한 일은 감추고 싶어 하는데 서로 먼저 하겠답니다. 나오세요. 이 친구는 과연 뭘 잘못했을까요? 아빠가 쓰레기통이 여기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는 쓰레기통에 버려서 아빠가 일로 오래서 나는 머리에다 꿀밤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아빠하고 엄마가 밥을 다 쓰셨는데 나는 아빠가 제 밥을 먹으려는데 장난감만 가지 놀고 있으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밥을 잘 먹는다고 하고 반성을 하고 그렸어요. 네. 아고요. 이건 꽃인데요. 내가요 꽃이 이뻐서요. 머리에다 꽃을 꽂으려고 꽃을 꽂고. 아니 반성문을 쓰면서 이렇게 또 서로 싸우다니요. 조용. 주먹. 그리고 두 사람 빨리 나오세요. 다른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좀 잘 들으세요. 들고 벌써 난 거야 이제. 이거 또 올려. 저는 길거리에서 동생을 마구 때려서 때리는 게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을 마구 때렸어요? 왜 때렸습니까?
하시라고요? 자, 팔 내리세요. 옳지. 그 중에서 그럼 한번 반성해 볼 사람? 승준이 한번 반성해 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옳지. 자, 성준이는 무엇을 반성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나고요. 이건 김태수고요. 김태수랑 나랑 싸웠는데요. 김태수가요. 산에 있는 국을 엎어가지고요. 김태수는 엄마한테 혼나가지고요. 나도 이 다음부터 싸우지 않겠다고 반성했어요. 자, 그럼 저기 있는 태수, 김태수. 반성문 써놓은 친구끼리 또 싸웠군요. 자, 성준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태수랑 여기 싸웠대요. 싸웠어요? 네? 근데 왜 싸웠을까요? 자, 아유, 원참 반성하면서도 저렇게 서로 토닥거리고 있으니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인지를 알면서 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어린이들은 그것을 그림으로나마 그리는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것을 그림으로 못 그리죠. 그리고 싶은 생각도 거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해 보내면서 느껴지는 것인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죠. 네. 1986년 잘한 일, 원정배 씨는 잘한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유,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잘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잘하는 일 많죠. 아, 잘한 일 많으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일도 좋지 않지만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반성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뭐 그런 어른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난해 잘못한 일이 많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스스로에 대해서? 누가 좀 대표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아니, 잘못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죠는 굉장히 가압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답도 시원찮죠. 네. 그러면 좋습니다. 한 분만 대표해서 자신의 지난 일을 이 자리에서 반성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쪽에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뭐 하죠. 손님들이 양쪽으로 계시니까. 저 86년 10월 17일 아침 7시에 날짜와 시간까지. 그 집사람이 그 저를 깨웠는데요. 네. 마지막 진통이 시작되고 있었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돼. 근데 그때 마침 출근 시간이라 도저히 그 병원에 갈 차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애를 날판이었죠. 근데 그때 하얀 승용차를 타신 분이 저희를 갖다가 그 병원까지 그분에 의해서 갔고 그 뭐 병원에 가자마자 뭐 흘리듯이 이제 떡떡거미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마움은 황급한 길에 그 인사를 못 드리고 명함을 한 장 받았었는데요. 그만 그 명함을 잊어버리고 그 고마운 분한테 아직까지 그 인사를 못 했습니다. 네. 그분한테 그래서 일종의 그 배은이 됐는데요. 그 명함을 갖다 소중히 간직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이 상당히 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정혜범입니다. 정혜범 씨. 네, 1986년 10월 17일 아침 7시에 정혜범 씨를 태워주신 분께서는 동네가 어딥니까? 다시 한번 명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번개같이 내 실수가 생각이 나는만요. 택시 개인 택시를 탔더니 그게 훌륭한 일을 해요. 자비를 들여 가지고서는 국산품 애용이라는 것을 자기가 붙이고 다니고 남도 또 붙이게 해요. 그런 얘기를 듣다가 야 그거 내가 좀 기억했다가 나도 조금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못했어요. 또 반영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반영을 못했다는 게 미안하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요. 네. 그 얘기를 그 얘기에서 받은 명함까지 잊어버려놨어.
사실 미안하다는 말씀도 못했어요. 이제 그분이 여기서 좀 들어주셨으면 조금 덜 좀 섭섭해해서 나는 반성하라고 그분에게 좀 신뢰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내 국산품 애용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는 개인 택시 운전사께서는 오리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명함 보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저게 그런 훌륭한 택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 그저께 이 서울 시내 택시들은 조금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뭐 전부가 합성이 된 형편이고 그리고 먼데 안 가고 좀 이렇게 손님 피곤하게 하는 택시도 있습니다. 새해는 금년 말까지 그렇게 하시고 새해부터는 그 칭찬받는 그런 택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점이어서 피곤하죠? 그 아니니까 그 강요 하시는 지금 대답이에요. 지금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저 망년이라는 얘기가 많이 도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 시내에서 제가 택시 타려고 손 들었을 때 저 녀석은 우리 욕했으니까 안 태운다 이렇게 하시지는 마십시오. 네. 어느 시인이 잎새 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잘못에도 민감할 수 있는 마음, 또 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추고 우리들이 새해를 맞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5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 백인의 87 가상 뉴스. 우리는 이런 뉴스를 원한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1월 1일자로 해서 4천만 국민 중 그 흡연자들이 전부 금연을 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해서 전매청이 지금 그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사람이 보내도 안 되는데. 이제 NG. 인사 변동 상황입니다. 투자신탁 사장 임우형으로 발령 났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톱 매니저가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포부를 한번 펼쳐보고 싶겠죠. 사장님이 좀 위태위태하시겠는데요? 글쎄요. 아이 참. 그때쯤 되면은 사장님은 더 높으신 자리에 가 계시겠죠. 작년에 그 황병관의 장녀가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뉴스 왜 듣고 싶으세요? 그 제가 바라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요? 제가 그만큼 딸을 사랑하고 딸도 저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 잡지사에서 조사한 결과 87년 미인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 방법 중 가장 큰 변화는 몸무게가 무겁고 아담한 통통 스타일로의 전환이라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미스들께서는 체중 조절에 애쓰고 있다고 한다. 좁은 땅에 넓은 몸을 보유하게 되면 인구 문제가 더욱 시급해질 것이라며 일부 관계자는 다급한 걱정에 여념이 없다. 네, 그 뉴스 왜 원하시는 거죠? 저도 그래야지 어떻게 미인 소리 한번 들어볼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른들께서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유 우리 맏며느리 감이. 네, 참 큰일 났습니다. 뭐 새로운 뉴스 앵커들이 이렇게 대거 등장해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는 지난해에 그랬듯이 또 한 번 새로운 기대, 새로운 희망을 새해에 걸게 됩니다. 1986년을 보내고 1987년을 맞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5곡을 무척이나 기대하게 되는데요. 전 이거 지금 안 읽어봤는데요. 아주 오히려 들어가서 우선 지금 예고편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않아도 뭐 미인입니다. 지금 봐도 미인인데 남이 저 사람은 미인이다, 미녀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고 새해는 자기 스스로가 미인이다 하는 그 마음속에 마음가짐으로 사람 다 미인 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미스 선발대회
나간 사람들은 이제 실격되게 근데 뭐 그렇게 한번 바뀌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뭐 나는 미남자의 기준이 어떻다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미남자다. 저도 미남자입니다. 아니, 원정배 씨도 미남자. 아유, 전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선생님도 않습니다. 아니요. 보통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뉴스, 그야말로 꿈 같은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뉴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뉴스의 내용은 곧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새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의 한 단면을 오늘 5곡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5번째 곡입니다. 87년 2월 29일 저녁 뉴스입니다. 87년 2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장가 못 간 농촌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농촌 청년과 결혼하는 처녀에게는 혼수감 일체와 지참금으로 금 8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결정됐다는 소식에 무작정 상경한 농촌 청년들이 속속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 소식 왜 듣기 원하세요? 장가 못 간 시골 청년 같은 입장이어서 그렇죠. 금일 새벽 노정 숙량이 바로 저예요.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종각에서 화촉을 밝히게 되었음을 여러분께 금일의 긴급 뉴스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긴급 뉴스가 돼요? 내년에 제일 큰 목표가 제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노시니까 네. 노처녀 소리를 더 이상 안 밝히게 됐으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김순욱 씨가 86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 지인과 결혼하게 된다는 좋은 소식을 방금 받았습니다. 그 뉴스 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자라면은 아름다운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고 네. 특히 그 총각이라면은 그런 마음을 더욱더 서울의 사랑예 시장에서는 예식 계약을 신청 접수 시 신랑 신부의 연애 결혼에 국한화돼 반드시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신랑 신부의 과거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 즉 학창 시절 및 사회생활 시절부터의 데이트 내용을 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 200자 원고지 20장 이상. 빰빰빰 빠바바 1987년 10월 15일 10시 지금 이 시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만 시민이 운집해 있는 여의도 광장으로부터 민경환이란 31세의 노총각이 호라비 생활을 청산하고 김이쁜이라는 아가씨하고 결혼식 장면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그 뉴스가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제5위 진짜 행복한 뉴스 일륜지 대사 곧 대특종 모두 11분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 참 좋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하는 노총각 노처녀가 1986년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31살에 뭐가 노총각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 진정하십시오. 아니 그 원정배 씨 생각도 좀 하셔야죠. 아니 제가 뭐 서른한 사람 아니 뭐 아니 이렇게 저 소개해 주십시오. 근데 좀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분 2월 29일이라고 그랬는데 78년에는 29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곡 뉴스를 아마 일부러 의식하시고. 더군다나 아까 어떤 분이 1986년도 미스 코리아 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 인물을 지금 가리키셨단 말이에요. 미스 코리아 지인 이거 보고 계십니까? 좀 기억해 두십시오. 국민투자신탁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국민투자신탁에는 그토록 결혼 기갈증에 걸린 젊은이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관두죠. 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원정배 씨. 5위입니다. 이 또 결혼인데요. 시내 행복동의 김모 씨와 박모 양은 결혼을 앞두고 집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 드디어 18금 반지로 낙착하여 쾌재를 불렀다는데 그것마저 신혼 첫날에 가볍게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야말로 다이아몬드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선조의 말씀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뉴스를 원한다. 요새 하도 혼수예물이 어마어마해서 이런 뉴스를 생각해봤다. 5위가 하나입니다. 네. 그럼 1987년은 토끼 해인데 이 결혼의 해로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시는데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 별로 없으시죠. 이제 뭐 이
포기하신 포기 분들이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보통 사람의 결혼이 뭐 결코 뉴스가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최소한 내년에 원하시는 스스로의 결혼만큼은 꼭 성공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곡에 넘겠습니다. 정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혼 남성 생계 대책을 위하여 소폭적인 임금 인상과 대폭적인 물가 하락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 미혼 남성 증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후 조치로 결혼 장려금 제도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석유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미 발표된 마두라 유전 위에 상당한 매장량이 추정되어 시추 중인 북예멘에서도 이제 생산을 시작하여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 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위채 450억도 금년 생산분만 해도 완전히 성안하고 저 개발국의 여유 자금을 대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 석유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물론이죠. 이 뉴스가 방송되면 개인한테 어떤 월급 봉투 받을 때마다 이 세금 액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특히 12월 달 돼가지고 종합소득세 산출해서 보면은 내가 최고로 애국자구나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예, 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현재 연초가 되자마자 100억 불 수출이 눈앞에 훤히 밝았다고 말이 안 되는데. 정 씨는 처음 복권을 사던 날 화장실에서 빠져 돼지 5마리를 끌어안고 댕구는 꿈을 꾸었다면서 틀림없이 앞으로도 2번 더 1등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기자도 어서 가서 입을 펴고 드러넣어 돼지 꿈이나 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 씨 부인이 거리를 걸어가다가 올림픽 복권을 한 장 줬었는데 그게 1등으로 당첨돼서 1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그 뉴스가 왜 원하는 뉴스예요? 말씀드린 그대로 뉴스니까는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못하겠어요. 시국이 원하는 건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요. 제4위 주머니가 두둑한 뉴스. 나도 나라도 부자외다. 모두 15분이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참 효녀시네요. 본인이 주셨다 소리 안 하시고 어머님께서 이제 복권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뭐 사실 꿈이니까 부자가 되는 꿈이 보통 사람이 꿀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또 누구나 꿀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해 인사들이 그거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돼지 꿈 꾸십시오. 그러니까 그 돼지가 꿈에 저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기억을 못 하겠어요. 네. 있었으면은 그날 복권을 살 터인데 없는데 새해는 여러분들 정말 돼지 꿈 많이 꾸십시오. 사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9시 뉴스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사 사장께서는 연말에 지난해 동안 가장 야단을 많이 들은 직원들을 위하여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우리 회사 사장님은 최고급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억울하고 서글픈 생각을 되씹었던 직원들이 이 기회에 크게 사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께서는 올해 야단을 꽤 많이 받으신 분인가 봐요. 그런 뉴스를 원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월급이 오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확천금의 꿈은 우리들이 뭐 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최소한 우리들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곡이 남습니다. 방금 들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양에서 진행 중인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남북한 자유왕래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서울에서 열리는 다음 회담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빗발치는 여론에 따라 금강산 댐 건설을 중지하였다는 평양 방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모금한 평화의 댐 건설 기금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복지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불우이웃인 북한 동포에게 전달할 것인지는 정부는 오늘자로 남북한이 통일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내년 정말 싸우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어째서요? 저는 작년까지 지금 올해죠. 올해까지는 이제 앞집 개가 짖는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개도 안 싸우고 그래가지고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워싱턴에서 보도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연구에 더 이상의 힘을 쏟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소련이 미국에 이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가 될 만한 물체들을 분해시켜버리는 진짜 무기를 극비리에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진 않을까요? 그럼 무기 없이? 말로 싸우겠죠. 말싸움만 하겠죠. 제3위 온누리의 평화 뉴스 전쟁은 저리 가라 모두 17분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없어지면 말로 싸운다 이거죠. 그럼 그때는 군인은 전부 여자로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남자들은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얼마나 전쟁을 싫어하는지 세 번째 곡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해온 민족 아니겠습니까? 3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십시오.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세계의 모든 국가 간의 영구 평화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류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군사비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를 아프리카 난민 돕기 성금으로 내겠다고 하자 이 뒤를 따르는 국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위도 하나군요. 네. 싸움 없는 세상. 뭐 오늘 답변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넓혀간다면 우리 시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자손 시대 언젠가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평화의 소망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우리들이 버려서는 안 되는 거겠죠. 두 번째 곡에 넘겠습니다. 1987년도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실업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부에서는 더 이상의 실업 문제로 고심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노동부 대변인이 전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있어 모든 불평등 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필 규정이나 지나친 연령 제한 등의 불평등 조항을 일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모든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반가운 것이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여성 취업자들에게 유리한 규정들이므로 모든 직업 전선에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기존의 자리는 많은 위협을 받으려 예상됩니다. 금융기관을 위시해서 행정부, 정부를 제외한 여타 기관에서 정년이 58세로 정부와 같이 맞추기로 되었습니다. 그거는 현행 제정되어 있는 55세의 정년이 사실상 젊은 나이로 판명이 되고 또 너무나 이른 나이로 판정이 되어서 정부 측과 협의한 일과 55세로 해결이 돼서 3년씩 연장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몇 살이신데요? 저야 뭐 얼마 안 됩니다. 네. 금년에 이제 40인데요. 아직 뭐 어린애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정년이 좀 연장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날로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자기 집 장만을 돕기 위해 그동안 실시되었던 주택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무주택자들의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을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급할 주택이 많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막 지어야 되겠죠. 내년부터 주 2일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각 금융기관부터 시작하여 주 2일 휴무제를 실시하는데 그 외에 다른 기관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금년 12월 30일까지는 국내 모든 회사까지 전부 주 2일 휴무제를 완전히 실시하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되리라고 원하세요? 사실 저희가 고도 성장을 지향한다고 해서 모두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틀을 쉬어서 국민들이 모두 여유 있는 문화생활과 더불어 경제 성장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6일 근무에도 바쁘지 않나요? 바쁘긴 한데 네. 제2위 사회복지 문화선진 그야말로 1등 국가 모두 19분께서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참 꿈이라도 이렇게 꼽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경제나 스포츠 면에서는 그동안의 성장을 우리들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회복지나 문화선진 국민으로서의 선진 대열에 끼어보자 하는 가장 현실적인 꿈을 이번에 꾸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그 주요 일제는 이것은 반드시 꿈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꿈보다도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지금 이 텔레비전을 말이죠. 장관 여러분들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새해 행정 정치의 지침 민의의 소리가 어떤지 좀 참고를 하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나라는 아까 정년 연장을 원했습니다만 어떤 나라는 정년 빨리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년 되면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일 안 하고 연금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일할 나이에 안 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그분 그래도 꿈은 참 소박하세요. 3년만 연장해달라는 얘기예요. 2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는 2개입니다. 모든 물질을 없애버리거나 2배로 만들 수 있는 괴물 컴퓨터가 한국과학기술연구팀에 의해서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이 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기계가 자동 작동이 되므로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민주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괴물인가요? 내년에는 말입니다. 시내버스나 전차, 전철 모든 좌석이 경로석, 노약자 지정석이 됨으로써 경로석이나 노약자 지정석 같은 표지가 없어졌으면 하는 뉴스를 듣고 싶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시내버스나 전철의 일부 좌석에 경로석이나 노약자 지정석을 붙여놓는 사실이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딱지가 떨어지고 모두 좌석 양보를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그거 듣다 참 좋은 소식이네요. 오리 선생님, 이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석이 어떤 자리라고? 경로석이 어떤 자리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자리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노인도 앉는 자리.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노인도 앉는 자리,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무튼 그런 경로석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자리에 안 앉는 그런. 그렇죠. 그런 풍토. 네. 이런 뉴스 언젠가는 진짜 뉴스감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사랑방송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시고 당국에서도 정년 연장 뭐 이런 것들은 내년에 고려해 줄런지도 모르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개입니다. 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 1987년 한 해 동안은 교통사고가 단 한 건밖에 일어나지 않아 세계에서 교통무사고 제1위로 선정이 되었다는 보도입니다. 네, 그 소식을 왜 원하세요? 저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런데 그 한 건의 교통사고는 자신탁을 다니고 있는 한 모 직원이 출근길에 도로를 보행하던 중 마주보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강화지와 부딪혀 뒤로 넘어지는 사고였다고 합니다. 모든 교도소가 텅텅 빈 것을 감안해서 더 이상 모든 법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꼭 필요한 8조 건법 정도의 법만을 제외하고 모든 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의 일반 소시민으로서의 그 바람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아나운서는 이제 더 이상의 뉴스거리가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뉴스를 전해드리게 됨을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째서 그게 마지막 뉴스가 될까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역조 현상도 완전히 해소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완전히 해소됐고, 그리고 완전한 복지 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뉴스를 한다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지금 제가 앵커로서 지금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뉴스가 나올까요? 근데 요즘 뉴스라는 게 전부 다 누가 죽였다든가 아니면 누가 죽었다든가 무슨 큰일이 났다든가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내년에는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할 뉴스가 없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제1위 사건 없는 게 사건이요. 천하가 태평성대 모두 22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곡에 사건 없는 뉴스. 뉴스 시간에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스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를 해야 될 텐데. 뉴스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송하기는커녕 정말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반가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음악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음악은 천국만 나왔어요. 지옥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옛날부터 말이 있죠. No news is good news. 아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걱정은 저희 신문 기자들 뭘 씁니까? 그것도 원정배 씨도 뉴스 할 때 뭐 합니까? 저 뉴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저 뭐 월급을 좀 못 하더라도 아주 아니, 느닷없이 아주는 또.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통계에 의하면 금년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가 하나도 없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몸이 약한데도 감기가 들면 빼놓지 않고 걸린다. 지금도 감기가 들면 빼놓지 않고 걸린다. 이미 들었으니까 걸리죠. 지금도 감기에 걸려 있다. 그래서 다시는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듣고 싶다. 저도 사실 지금 좀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의 김석두 씨가 쌍둥이를 순산했다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뉴스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아무런 사고도 안 나고 모두들 다 화합한 해였기 때문에 할 뉴스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우리 회사의 김석두 씨의 출산 소식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까지 가죠. 네. 1987년 정면연 새해 첫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나라 토끼 협회는 정면연 토끼해를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달나라 토끼 협회는 한국 방문 때 그들이 신변 보호를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람들은 개, 뱀, 개구리 등 몸에 좋다는 동물을 모조리 잡아먹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먹는 것뿐이 아니라 토끼 파카 만들어서 토끼털로 또 한다고 그런 것도 있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현동에 있는 주소협회에 따르면 인현동이 종로구입니까? 주조협회입니다. 주조협회. 주조협회. 주조협회는 뭐예요? 술. 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주조협회에 따르면 1987년 1월 1일부터 맥주 판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술집에서는 매점 매석으로 술이 종족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금주가 협회에서는 애주가 협회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합니다. 잘 알다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XX에 근무하는 Y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는데 짐짝처럼 지하철에 실렸다가 짐짝처럼 지하철을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비수처럼 내비치는 겨울 초승달을 쳐다보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현대 문명의 비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Y라는 사람이 자기 달피구를 찾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하철은요. 네. 괜찮아요 아직은요. 저 일본 지하철은 그 사람 뜯고 사람 밀어넣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침 출근 퇴근 때 밀어넣는 사람이 있고 또 문이 안 닫히면 도로 뜯어내는 이건 뭐 아주 근무하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는 뜯어내고 밀어넣는 요거는 아직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뭐 스스로 조금 시간을 늦춰보시죠. 네. 그러면 지각이죠 뭐. 아니 퇴근할 때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듣고 싶은 뉴스는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반작용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루고 싶은 세상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듣기 원하십니까? 글쎄요, 뭐 내가 생각하건대는 무슨 굵직한 국제 뉴스라든가 무슨 정치계 뉴스라든가 뭐 무슨 그런 큼직한 그런 뉴스로 채우는 신문이 되지 말고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아주 그 보통 사람들의 그 성실한 직장 생활로 해서 다 쓰여졌던 회사가 다 쓰러서고 말이야. 네. 소란했던 무슨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지고 하는 그것만으로 꽉 차는 신문과 텔레비전이 되었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천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신문으로 좀 뉴스가 보통 사람의 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뉴스. 사랑방 중계 가족들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87 앵커맨 여러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86년에 만난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즐거운 시간을 우리에게 준 사람을 이제 뉴스로 소개해 준다면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쪽에서 또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국민투자신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장 어떤이라고 추천할 수 있는 직원은 영업부에 있는 양희경 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영업부에 계신 누구요? 양희경 씨요. 양희경 씨 어디 계십니까? 또 근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그럼 양희경 씨한테 마이크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제가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격이 근데 왜 추천을 하신 거예요? 이제 허위되면요 이제 내년이 되면은 노처녀라는 딱지를 완전히 굳히게 되지만 저희 이제 회사의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나 저희 인하 성실 단결이라는 그런 사원을 항상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요. 고객들에게나 같은 동료 직원들에게 이제 가장 모범되기 그런 직장인의 자세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쑥스러워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추천을 받으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마이크 직접 드시고. 저기 소감보다는요 일단 이렇게 저를 갖다가 추천을 해주신 분에게 일단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실은 이런 자리를 갖다가 추천을 받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인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고요. 네. 그 대답이 좀 무슨 미인 대회 나온 미스 코리아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란 그 스웨터 입으신 분 처음에 말씀하실 때 노처녀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 무슨 노처녀라는 말 왜 들어갑니까? 저는 이 새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세상이 노총각 노처녀의 그 연령이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는 한 40쯤 넘어야.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개 그 특히 여성의 경우 집에서도 그러죠. 무슨 우리 집 아이를 치워야겠다. 무슨 짐짝인가요, 치우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노총각 30살 넘었다 그러면 동생이 장가 가야 되는데 쟤 때문에 큰일 났다고. 앞에 장애물이라고.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안 가고 싶은 사람 안 가는 이 결혼에 대한 본인들의 자주정신 주체 의식이 좀 더 뚜렷하게 난 가고 싶을 때 가고 좋은 사람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데 나를 노처녀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노총각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하는 그 기운이 그런 움직임이 그런 생각이 이 새해에는 팽배해가지고 뭐 걸핏하면 지금 이 노처녀라고 여기 지금 생각하시는 분 난 보기에 전부 노처녀 그냥 약처녀입니다. 젊은 그리고 또 여기 미혼 남성 계시는 대개 보면 결혼한 분은 대개 알겠어요. 관록이 붙으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40살까지는 이제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말 안 하는 해가 1987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지난 한 해 각계각층의 우리 평범한 이웃들이 만난 86 최고의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시죠. 86년도에 어머니들이 만나셨던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인물을 뽑으신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없어요? 네.
아시에요?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저희 남편이요. 남편이 아이고는 수술했을 때 우리 남편이 뒷바라지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뒷바라지를 잘해주셔서. 병간 하시다가 눈이 실핏줄이 다 터졌다고요. 물론 그렇죠. 또 남편 자랑하네. 저기 아파트를 위해서 반장도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여러 가지를 잘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웅이 엄마를 뽑고 싶어요. 또 우리 반을 위해서 반장일까지 그 바쁜 생활에도 그거는 다 하는 거죠. 아유, 그래도 반장 서로 안 온다고 막 저거하는 엄마도 있는데 말도 안 돼요. 얼굴 좀 내봐. 카메라는 왜 자꾸만 숨겨?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술에 취한 승객이 대합실 계단에서 넘어져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는데 차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떤 기사 한 분이 환자를 기꺼이 차에 태워 여의도 병원까지 모셔주었습니다. 내릴 때 차비까지는 받지 않고 환자의 쾌유를 비는 모습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올해의 최고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상회에 막 금년 86년도에 최고의 손님으로다가 뽑자면은 한 20년 전부터 거래를 하시는 아주머니인데요. 한 번은 오셔가지고 이 물건을 사시는데 메루지 한 건이나 두 건 같은 거 사시는데 그 봉지가 안에 인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해주시면서 같은 값이면은 봉지는 좀 깨끗한 걸로다가 드려야만이 우생적이고 좋다. 이런 교훈까지 이제 오시게 되면은 좀 일하시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점은 많이 충고를 주시고 조언을 많이 주신 아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아주머니를 금년에 아마 1위로다가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시어머님이요. 왜요? 어머님이 원래 자상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요. 원래 분가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들어온 지 엊그제밖에 안 됐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최고로 좋으신 것 같아요. 있지. 와 있냐 뭐 떼고 있는 밀 두고 아들하고 내한테 소승직한 게 제일 그게 반갑고 고맙고 또 객기간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막 엄마 반찬 해라고 하면서 돈 주고 용돈 주고 엄마를 우차주고 한 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그런 게 그것도 고맙고. 저희 약국은 동네에 작은 약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약 같은 거보다도 소화제나 뭐 감기약 같은 거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약을 사시는데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달 그래요. 그래갖고 하도 궁금해갖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더니 그 옆에 같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거 약을 불우이웃돕기에 쓰신대요. 근데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그분을 제일 올해 참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뽑고 싶어요. 글쎄, 김미라 씨 새로 만난 여자친구. 왜요? 예? 왜요? 제가 몇 달 만에 들어왔거든요. 밖에 있다가. 근데 글쎄요.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응급실에 그러니까 만성질환으로 자주 오셔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항상 오실 때 남편이랑 같이 오시는데 환자분은 짜증도 많이 내고 의욕도 없으신데 남편 되시는 분이 항상 짜증도 내지 않고 잘 받아주시고 부인한테 진짜 헌신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간호원들 사이에도 화제의 인물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이. 그래서 오늘의 최고의 인물로 남편 되시는 분을 뽑고 싶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요. 내가 상계동 지역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마음속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그런 그 서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풍채 좋고 체격 좋은 사람들 중에는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겁을 내거나 엄살 떠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애기들은 치료를 참 잘 받습니다. 금년에 치료받은 애기들 중에서도 유나가 최고죠. 제일 잘 받았어요. 유나야. 왜? 안 아프지? 네. 출근하셔야죠. 회사에 출근하셔야죠. 네, 좋은 몇 시야? 아침이에요. 6시 반이요. 최고의 인물은 결코 유명한 사람들일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손, 정직한 손, 사랑을 담은 손이 최고의 인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의 손을 열심히 한껏 유용하게 쓰는 그런 많은 최고의 인물들 속에 쌓여서 생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어리 선생님. 네. 저는 뭐 저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손이라는 것이 저희들 가끔가다 이제 저녁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손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늙으면 손이 맨 처음에 늙습니다. 나는 손 안 봐요. 안 봐요? 뭐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볼까요? 예. 많이. 이 손이라는 것은 가장 자기 스스로를 반영하는 그 신체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 이것이 역사도 여기에 있고요, 연륜도 여기에 있고. 자기 스스로의 그 여러 가지가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지금 손 들여다보고 계시는. 손 한번 여러분 저 텔레비전 보시는 여러분들 손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손이 무엇을 했을까? 이 손을 어떻게 해서 왔을까? 저는 이미 손이 벌써 죄송합니다. 늙기 시작했어요. 내가 안 본다는 것은 내 손을 보니까 내 과거가 보람 없는 좋지 못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손을 지닌 많은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른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최고의 인물로 꼽힐 수 있도록 자신의 손도 자신의 몸도 자신의 마음도 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거리로 나가봅니다. 이제 86년도가 다 가고 있잖아요. 올 한 해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어요? 많았어요. 예, 그런 여러 일들 중에서요. 내가 잊어야 할 것과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잊어야 할 것. 왜 있을까?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나이를 좀 잊고 싶어요. 잊어야 될 거는 이제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진 건 잊어야죠. 왜요? 글쎄 아픈 추억은 이제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살 잊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이면 완전하게 잊어질까요? 글쎄요 뭐 세월이 약이라 그러는데요. 모르죠 뭐 지나봐야 알죠. 뭘 드실 수 있으세요? 잊어야 할 것이요? 모르시나? 잊어야 할 거는 학교 성적이고. 왜요? 성적이 안 좋잖아요. 시험 못 봤잖아요. 취직 시험에서 1차 낙방 먹었을 때 그때가 좀 잊혀지지 않죠. 그 일을 간직하고 싶으세요? 그럼? 아니죠. 이제 오래 가면 이제 내년에 잊어야죠. 잊어야 될 것은요, 제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빨리 지금 이 순간도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물론 지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지금. 잊어야 할 거는 없고요. 잊지 않아야 될 건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죠. 올 한 해 왜 좀 부족하셨어요? 예? 올 한 해 좀 부족하셨어요? 글쎄요, 하루하루 살려고요.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원히 잊지 말아야죠, 그거는. 우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장 하면서 윗분들이나 주위의 분들이 저를 보살펴 주신 거는 잊으면 안 되겠고 잊어서 안 되는 거는 요번에 내년 봄에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는 거. 그거 있어요. 그거를 잊고 싶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결혼 안 한 상태니까 가장 좋은 시절이고 그러니까 안 잊고 싶은 거겠죠. 올해 뭘 꼭 입고 싶다고 입고 싶은 거요? 입고 싶은 건 뭐 추울 때는 뭐 덕다운이나 뭐 입고 다니는 거죠. 잊고 싶은 게 아니라요. 잊고 싶은 건. 입고 싶은 거요? 입고 싶은 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많으셨나 보죠? 예, 항상 좋고 그러니까요. 자, 아주머니 옷 고르고 계신데요. 잠깐만 사랑방 중계거든요. 올 한 해요. 이렇게 생활해 오시면서 내가 꼭 잊고 싶은 것과 잊지 않아야 할 것. 뭘 되실 수 있겠어요? 잊고 싶은가요? 네. 싸운 걸 잊고 싶은데요. 누구랑요? 우리 집 아저씨랑요. 왜 싸우셨는데요? 살다 보면 싸운 일도 있잖아요. 아니 잊고 싶다고? 예. 왜 잊고 싶으면 이 슬픈 일은 잊어버려야지.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슬픈 일이 많지. 부모가 돌아가시도 슬고. 예. 무슨 올 뭐 예, 올 한 해 생활해 오신 것 가운데서요. 올해 뭐 올해는 별로 없었어. 좋은 일도 없었고 나쁜 일도 없었고 집에 들어앉았으니까 노인네가 뭐 어디 다니나? 할아버지는요 너무 일제시대 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합병 갔다 오셔가지고. 차와. 그래서 아주 그거 생각하시면 아주 그 생각이 제일 잊고 싶으시대. 고생 많이 하셔서. 어머님은 올해 잊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저요? 나는 그저 건강하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아프니까. 아니 잊고 싶은 거 잊어버리고 싶은 거. 과거 고생한 거 잊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올해 별일 없었어. 네, 별일 없었어로 끝내주셨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잊고 싶은 일도 많고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는 일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저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오리 선생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잊어야 하고 무엇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가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가끔 떠올 때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오리 선생님을 괴롭히시는 분도 그러면은 있습니다. 남을 자꾸 미워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 아무리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라든가 가지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할 것. 잊어야 안 할 것은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데 그 생일날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건망증이 자꾸 생기니까.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잊어야 한다 또는 어떤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반성의 시간으로 삼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일들을 새해를 위한 어떤 밑거름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주의 인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일찍 덮어야 되잖아요, 이거. 추울고 이거 덮어야지 이거. 너무 싸서 이거 해도 기분이 안 나. 싸다고 차란 장보를 안 딸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안 따면 또 망가지니까 따기 따야 되는 삼촌 이쁘게 참 잘 자랐네. 거. 저녁에 쌈이나 먹어야지. 부지런한 농부에겐 겨울도 이제 쉬는 계절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가득히 파랗게 자라는 겨울 배추는 그 농부의 정성과 사랑으로 싹이 트고 잎이 핀 것입니다. 이 흙에 꿈을 건 사람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그 정성과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방금 팔아야지. 그래가지고 앞놈으로 갈아야지. 그리고 저거 20%로 쳤잖어. 아니요. 짜야지. 겨울철이라고 해서 언다고 깨끗이 안 닦으면 안 돼. 잘 닦아야지. 비누칠해서 잘 닦고 항상 유생적으로 해야 돼. 이용석 씨는 매일 젖을 짜는 일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가 기르는 20마리의 젖소, 80년도부터 한 마리 한 마리 늘려온 젖소입니다. 소가 늘 때마다 이용석 씨 부부의 꿈도 함께 조금씩 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진영이 잘 들어. 호랭이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어. 토끼가 매물을 뜯어다가 떡을 해가지고 장구를 사러 가는데 농사 운수는 그저 하늘에 달렸다는 옛 생각을 뛰어넘고 싶은 젊은이들은 매일의 탐구를 영농일지로 기록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이 농사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하는 것이 농사라고 믿는 까닭입니다. 점점 상품화, 고급화 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배를 생산한다 하면은 뭐 생산 포장 관리가 상당히 큰 겁니다, 비중이. 87년 1월 1일부터는 가락동 농산물 거기서도 규격화된 물건 외에는 받지 않겠다 지금 선제돼 있다고. 우리 스스로 이제는 농산물이 규격화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포장이나 이렇게 선별을 제대로 해서 보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팔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배우질 못한 상태에서 남이 하는 걸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려면은 역시 기술적인 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거를 견학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 역시 수확이 나오는 거니까 흙도 잘 가꾸고 거름도 많이 하고. 농촌의 빈 들판은 황량합니다. 그러나 빈 논에 헛보리 씨를 뿌린 이용석 씨만은 푸른 들판을 가졌습니다. 더 풍성한 내일을 향한 이용석 씨의 꿈 또한 이 겨울 들에 심은 또 다른 씨앗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재산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다가오는 새 봄을 예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용석 씨. 쉽게 얻는 일확천금의 꿈보다는 많이 더디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뿌린 만큼 거두리라 하는 농부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세상에 지난번에 언젠가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구든지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전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일 중에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괴롭겠다, 고통스럽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농사 일입니다. 이게 뭐 해만 며칠 계속해서 쪄도 또 걱정이고 비가 며칠 계속해서 와도 걱정이고 오늘 저녁 날씨가 지금 춥습니다만은 또 지나치게 추워도 걱정이고 또 지나치게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 날씨답지 않아도 걱정이고 우리들은 자기 일이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일마다 사사건건 걱정하고 결부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농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장 그런 뜻에서 저는 그 존경 대상 제1호,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86년에 제일 훌륭한 분으로서 저는 농사 짓는 분들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분 이용석 씨요. 저분과 아울러 금년도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거 다 만들어서 대주신 농촌에 계시는 농사 짓는 여러분들께 1986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뜻으로 박수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농민의 아들이고 그러나 지금은 도시에 살아는 사람으로서 농민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또 그들에게 늘 고마운 생각과 또 미안한 생각을 아울러 가지고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가져야 된다. 하는데 농민들이야말로 그 셋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제 자기만 노력만 해도 안 되고 홍수가 나면 안 되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거든요. 비를 내려주실 거, 햇빛을 쬐어주실 걸, 또 그 첫째로 땅을 또 믿고 또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노력만 하게 되면은 수확을 거두꾸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열심히 성실하게 애써서 이런단 말이에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는 자기 가족이라든가 나라 그걸 농사를 짓게 되면은 또 소를 양하게 되면은 자기 이만 유익되는 게 아니고 전체의 국민들을 먹여 살고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농민들을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고맙게 얘기하는 86년도에 최고의 그 금주의 인물로 정말 추앙한다곤 보고 싶단 말 공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6년 이제 앞으로 나흘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끝나면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미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해가 정말 새로운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씨 뿌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에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80분간 여러분과 함께 해드린 1986년의 마지막 송년 사랑방, 여기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해 1월 3일 날 토요일 날 뵙고 저 인사드리는 것은 너무 늦고 오늘은 좀 너무 이르지만은 중간에 사랑방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새해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고 그리고 보다 알차고 행복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원정배 씨하고 오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정말로 마음속으로 빕니다. 여기 와 있던 사랑방 손님들 다 같이 한번 송년 인사를 다 드립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박수로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박수로 네. 송년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선정하시죠. 예, 그럼 박수 칩시다.